우리 가게에 조금 키 작고 뚱뚱한 약간 못생긴 중국 애가 물건을 팔겠다면서 찾아왔었습니다. 뭐 자기네 집에 있는 물건을 전부 다 처분하겠다고 저보고 자기네 집에 가서 견적 좀 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이 어디냐 하고 물었더니 땡땡 수리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거기는 여기 말레이시아 안팡 일대에서 꽤 비싸고 또 잘 지어놓은 단독주택입니다. 우리 가족들도 거기서 몇 달 전까지 한 달에 10,000링깃을 렌탈비로 지불하고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했었어요. 그러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만두고 이사를 나온 곳입니다. 아무튼 가게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이라 이 중국 여자애와 같이 집을 방문했어요.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불과 석 달 전까지 제가 살던 바로 그 집인 겁니다. 저는 반갑기도 하고 또 이상도 해서 왜 짐을 다 이렇게 다 파는 거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 가족 모두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우리들은 여기서 더 이상 못 살 것 같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인 즉 여기 처음 이사와서 가족들이 다 같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뒤에 있던 계단에서 한 여자가 같이 TV를 보고 있더라는 것이었죠. 일단 참고로 이 집은 3층에다가 방이 7개고 엄청 큰 방갈로입니다. 가족 모두가 기겁을 하고 방으로 피신을 했는데 이제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목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가족들이 귀신들과 1대1로 대면하기 시작했고 또 어쩌다가는 가족 전체가 함께 목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그 집에는 함께 살고 있는 파출부도 있는데 이 파출부는 매일같이 귀신을 보는 통에 이 주인 식구들과 한 방에서 같이 잔다는 겁니다. 방이 7개인데 식구 5명이서 한 방에서 같이 매일 밤을 지새우고 있고 또 한 10살쯤 되는 어린 딸로 보여요. 얘는 막 공포에 질려가지고 저한테 말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매일 밤 아무도 없는 빈 방에서 인기척이 나고 한 방에서 모여 잘라치면 막 계단에서 오르락내리락 소리가 나는 통에 가족 모두가 도저히 살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보증금 30,000링깃을 포기하고 이사를 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가족은 페락 이포에서 온 변호사 가족인데 지금은 돈도 싫다. 제값 다 받을 필요도 없다. 빨리 이사만 가고 싶다 하면서 물건을 서둘러서 처분하고 싶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견적서를 내주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와이프한테 들려줬더니 와이프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에 1년 정도 머물던 조카아이가 있었는데 이 조카아이가 와이프한테 그랬었다고 합니다. 몇 번이나 귀신을 봤다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본인은 개무시를 했었다고 합니다. 귀신이 어딨냐면서. 저도 그 집에서 귀신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 살면서 안 좋은 일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몸도 안 좋아지고 깜빵도 갔다 오고 또 현관문이 왕창 내려앉았던 집입니다. 이 집에 7개의 화장실이 있는데 7개 전부 다 밸런스가 안 맞아서 물이 항상 고였었습니다. 나중에 이사 나올 때쯤에는 이 집 바닥이 중앙에서 둘로 갈라지는 것도 봤습니다. 아무튼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귀신 같은 게 진짜로 있는 걸지. 아무튼 전에 이 두타수리아 터가 연못을 메꾼 자리라고 하던데 어른들 말이 맞는 걸까요? 이상 말레이시아에서 중고장사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라남도 해남 사는 외할머니가 밤에 친척들 다 모여서 했던 이런저런 이야기들 중 하나인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조금 소름이 돋는 포인트들이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일단 제 기억으로는 중학생 때였을 겁니다. 부모님들 따라서 시골 외할머니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전라남도 해남이라고 땅끝 마을이 있어요. 할머니 댁이 바닷가 쪽 끄트머리 동네였는데 이제 밤이 되니까 한 친척들 1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턴가 무서운 얘기를 하나둘씩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한 무서운 이야기는 뭐 시덥지도 않은 그런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다들 자기들이 겪은 실제 이야기들을 풀고 있었습니다. 이때 엄마 무릎 빼고 누워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저도 살짝 겁이 날 정도이긴 했었어요.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막 어머니들이 보였다, 아버지들이 보였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건 외할머니가 해준 이야기입니다. 외할머니가 어린 시절에 동네 또래들이랑 깻잎을 따러 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뭐 지금은 아니지만 할머니가 어렸을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 산 지역이 나병 환자라고, 문둥병 아시죠? 그 환자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문둥병이라는 게 한번 걸리고 나면 외모가 엄청 흉측하게 변하고 또 게다가 전염성까지 있다 보니까 아마 그 나병 환자촌 있던 마을에서는 원래 있던 마을에서 돌팔매질 맞고 쫓겨난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그 정상적인 사람들에 대한 혐오감 같은 게 있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아무튼 할머니랑 친구들이 깻잎을 따던 도중에 저 멀리서 문둥병 환자 두어 명이 멀찍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서로 마주하게 될 상황이었죠. 근데 그 문둥병 환자들의 제스처가 뭔가 자기들 쪽으로 올 것 같은 제스처를 취하길래 외할머니가 바위 틈인가 어딘가에 급하게 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서 이 문둥병 환자들이 가까이 내려온 게 보였는데 와, 진짜 이 네댓 명이 한 손에 각각 몽둥이를 들고 씩씩거리면서 자기들을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 다행히 들키진 않아서 해코지 같은 건 당하지 않았는데 상상해보세요. 할머니가 그 어린 나이에 흉측한 몰골의 뭉둥병 환자들이 막 몽둥이 들고 산속에서 씩씩거리면서 자기를 찾고 있는데 그걸 숨어가지고 얼마나 오싹하게 쳐다보고 있었겠어요. 등골이 오싹하게. 아무튼 그 당시에는 뭐 직접 들을 때는 제가 어려서 그런지 그냥 그랬구나 생각을 했는데 딴 데 막 얘기해 주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등골이 오싹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직접 겪은 일인데요. 한 번은 밤에 친구들과 함께 폐가에서 소주를 마시고 나오기로 했습니다. 담력 체험 삼아서요. 그래서 어느 모르는 폐가에 들어가서 신문지를 깔고 앉아서 쥐포 씹으면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데 들어가면 다 무서운 이야기 하나씩 하는 게 수순이잖아요. 하여 애들이 하나하나 귀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오싹해져가지고 또 제가 술 취해가지고 현실 감각이 없어진 상태라 이야기들이 더 귀에 꽂히면서 엄청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심장이 조금 오그라든 상태였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야, 들어봐. 우리밖에 없는데 무슨 발자국 소리야? 하면서 겁에 질려가지고 벌벌 떨었습니다. 근데 이 발자국 소리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길래 정말 간이 콩알만해져가지고 몸이 얼어붙고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애들이랑 같이 있었으니까 망정이지 혼자였으면 졸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곧 웬 아재 하나가 우리가 있는 쪽으로 터벅터벅 다가왔어요. 옷도 누더기 같고 또 꼬질꼬질하고 얼굴도 이상하게 생겼길래 뭐야, 여기 사람 있을 리가 없잖아. 이거 분명히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애들과 저랑 바깥으로 뛰쳐나와서 소위 빤스런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랬는데 조금 진정되고 나자 내 친구놈 하나가 다시 한번 가보자고, 우리가 본 게 귀신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살금살금 가서 몰래 폐관을 엿봤는데 그 귀신 아재가 아직까지 있는 것 같아요, 안에. 그래서 이 건물 뒤로 돌아가지고 진짜 아주 작은 어떤 틈바구니로 몰래 살펴봤어요. 뒤로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저씨의 뒷모습이 보이던 중이었거든요. 근데 좀 기괴할 정도로 막 허겁지겁 우리가 놔둔 음식을 먹고 있더라고요.
양반다리하고 앉아서. 그래가지고 저는 속으로 저거 귀신이 아니고 그냥 사람 노숙자인가? 하고 생각을 했고, 아마 옆에 있던 친구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던 중에 그 사람이 소주병을 들고 병채로 한두 모금 벌컥벌컥 들이키고 나서는 야, 쥐포 더 없냐? 우리가 있다는 걸 절대로 알 수 있는 위치나 구도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고래고래 비명을 지르면서 멀리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봤던 그 사람, 아니, 그거